자, 첫 번째 썰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썰방 시간이 아닌데, 이거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끊어서 간단 명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박 거래기시 정보는 아무 쓸모없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득보 다는 실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정말 수만 가지 갖가지 정보가 많아서 온라인 정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이 어떤 정보라는 것을 실물로 어떤 경험이나 외부 세계에서 뭔가 체험을 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온라인에 있는 뭐 찌라시나 글, 정보만 가지고 뭔가 답을 내리고 그런 쪽으로만 정보를 취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정보들이 무수하게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 곳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그 정보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굉장히 얇고 허접한 정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 벌일 마녀사냥 같은 것도 마녀사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종이구현하고 참교육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더라도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저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나오고 나서 해도 됩니다. 나오고 나서. 요즘에는 뭐 중립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보면 누가 한쪽에서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지저되면 우르르 가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해가지고 욕한다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정보만 있고 판단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온라인의 정보들이 대부분 수박 거래기시 정보예요. 수박 거래기시 정보 상당수가. 유튜브에 있는 것도 수박 거래기시 정보가 많아. 유튜브에 있는 것도. 유튜브에 보면 돈 많이 버는 거, 돈 버는 방법 얘기했는데 막상 이런 해보면 거의 안 된다. 대표적으로 수박 거래기시 정보가 제일 많은 데가 유튜브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돈 관련된 수박 거래기시 정보가 제일 많은 것도 유튜브야. 막상 해보면 안 돼. 내가 해보면 안 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수박 거래기시 정보는 내가 현실에서 접목을 하면 아웃풋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본 거 하나 얘기해 줄까? 여러분들 혹시 앱테크라고 하십니까? 앱테크? 그러니까 앱테크가 뭐냐 하면 스마트폰 어플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약간 푼돈처럼 버는 건데, 혹시 해보신 분 있습니까? 시도도 해보신 분 있어요? 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영상을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돈 버는 어플이라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게 이제 캐시 슬라이드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뭐 그 어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해봤는데
진짜 체력 시급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시급으로 따지면 한 100원 될까 말까 그래. 예를 들어서 앱테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보기입니다. 만보기. 걸어가지고 이제 포인트 채우는 거. 예, 저도 지금도 깔려 있는데 돈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야,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제가 만보기 하고 있는 어플을 하나 얘기하자면, 물론 그걸로 이제 포인트 주는 거 감사하긴 한데, 야간는 게 뭐냐면요. 만보를 걷잖아요. 그럼 몇 포인트 채워주는지 아십니까? 40포인트 채웁니다. 40포인트. 40원이야, 40원. 만보를 걷는데 40원 준다니까. 40원. 어떤 거 20원 줘요. 진짜라니까. 예, 진짜라니까요. 막상 내가 해보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뭐 될랑 말랑 그래. 예. 그리고 이게 앱테크란 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가. 그리고 강박관념이 생겨. 혹시라도 뭐 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행사 같은 거 있거든. 그럼 그거 빨리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 가지고 괜히 스마트폰 보게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강박관념도 많이 쓰고. 예. 수박 거래하기시 이런 정보는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현실에서 해보잖아. 거의 무쓸모하다거나 접목이 아예 안 된다거나 설령 접목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나한테 어떤 그런 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수박 거래하기시 정보는 실제 사실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굉장한 차이. 왜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팩트나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적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전 적다고 봅니다. 적다고 봐요. 그럴싸하게 없어도 있는 척 별거 아닌 것도 큰 것처럼 최대한 포장해서 얘기해요. 그런 게 널리고 널린 게 온라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마다 알 수 있잖아. 뭐 맛집 같은 거. 난 네이버 블로그 보면서 난 놀랬던 게 이렇게 우리 동네 맛집이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맛집이 아니래요. 근데 왜 맛집 올라와 있는 거야? 언제부터가 맛집이 굉장히 많아진 느낌이에요. 물론 요즘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많아지긴 했는데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맛집은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좀 사람들이 줄 서고 막 진짜 어딜 가도 이제 자리 만석이고 한 번 가면 또 오고 싶은 데가 보통 맛집을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곳은 아니었거든요. 실제 사실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왜 그렇게 다 돈 주고 쓰는 거죠, 돈 주고. 돈이나 상품을 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지. 진짜 자기들이 실제 돈을 줘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이제 무료로 시식해가지고 뭐 상품권이라든지 뭐가 아니면 실제 돈을 줘가면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 쓰는 것도 이제 알바 같은 거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 받으면서 하는 건데 과연 맛없는데 맛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돈을 과연 그 업주분 입장에서 우리 음식 맛없다고 이렇게 글 쓰는데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싶겠냐고. 당연히 돈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좋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유튜브에 돈을 주고 광고를 받겠다 하면 나쁘다고 까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거 마음 못 먹겠다. 야, 이거 누가 돈 주고 사냐? 이렇게 까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광고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역지사지로. 내가 광고를 주는 광고주인데 큰 돈을 이 사람한테 줬는데 왜 이 사람한테 유튜브한테 광고를 줬겠어?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상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준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쓰면서 문제점 지적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요. 돈을 받은 입장에서. 만약에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구독자분들이나 지나가는 어떤 이제 시청자분들이 과연 그 물건 사려고 할까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할까? 안 먹겠죠.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맛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진짜 좋고 맛있는 음식을 뭐 광고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제대로 경험한다거나 제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시간 아까워요. 근데 그런 마인드는 안 좋아요. 시간을 아까워하는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전후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억측하거나 비난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 이거야.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웃긴 게 그냥 이제 찌라시 있잖아요. 그것만 파악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 같은 게 있잖아. 안 좋은 이야기면 보통 자기가 욕먹을 각오하고 쓰는 사람이 보통 자기가 나쁜 놈이다. 나 가해자다. 나쁜 놈을 생각하고 글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같이 다 피해자야. 하나같이 다 억울함이 발생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올라오는 뭐 글이나 뭐 네이트판의 글 같은 거 보면 다 피해자야. 다 억울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글만 가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 그 글만 봐가지고 그 내용은 봐가지고 파악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어떻게 파악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파악했다고 억울한 피해자 만든 사례가 좀 있었잖아. 많이 있었잖아요. 연예인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례가. 그냥 글 몇 개야, 사진 몇 개, 기사 몇 개만 가지고 아, 이 사람 나쁜 놈이네. 아, 이 사람 참 안 되겠네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욕하고 막 엄청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당사자는 억울한데 억울하다 말도 못하잖아. 이미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진짜 팩트 체크 돼가지고 전후관계 따져보니까 오히려 그 글을 적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오히려 그 가해자고 했던 사람이 진짜 피해자고 그런 사이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특히 뭐 온라인에 글 같은 거 보면 그것만 가가지고 아, 이 사람 나쁜 놈이네. 절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 안 발생하면 좋겠지만 계속 발생을 해요. 왜 발생하냐?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속 알맹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속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보고 글 몇 장만 보고 사진 몇 개만 보고 기사 한두 개만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게 뭔가 버릇처럼 습관처럼 잡혀 있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정독을 한다거나 전체 사실 구성을 맥락을 다 짚어서 본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기사 하나만 보고 골자 하나만 보고 사진 몇 장만 보고 글 하나만 보고 그렇게 뭔가 껍데기만 판단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 되는 겁니다. 뭔가 많이 봐도 남지 못해요. 내가 팩트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수박 거래 정보는 절대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머리를 병들게 할 겁니다. 내가 하나 얘기할게. 여러분들 진짜 뭐 스마트폰 가지고 진짜 많이 보죠. 사이코인도 스마트폰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봤던 거 중에 기억이 남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봤던 것 중에 이거를 정말 지식화 시켜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좀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되게끔 뭔가 이렇게 접목할 수 있다거나 지식화 시킨다거나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써먹어 보려고 노력한 거 있습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뭔가 자극적인 건 기억나고 뭔가 쓸만한 건 기억이 안 나죠? 요즘에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뭔가 많이 보는데 진짜 쓸만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거의 없다는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무리 그렇게 많이 봐도 뭔가 내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도움되는 것도 없어. 근데 계속 보고 있어. 이미 여러분들 머리는 그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서 병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네이버 뉴스 보면서 그 자극적인 기사 보면서 맨날 짜증내는데 또 보고 있어. 궁금하시죠? 아, 이거 봐봐야 뭐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고 맨날 정치권에 싸우고 맨날 사건 사고에다가 맨날 어그로들 아유 참 욕하면서 내일 또 보고 있잖아. 오늘 보고 열받은 사람 내일 또 보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 못하겠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미 여러분들 머리는 병들어 버렸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뭔가 유익한 목적으로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뭔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보고 흘러가는 대로 보고 아무거나 보고 그리고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는 안 보고 뭐 썸네일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봐도 막상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거죠. 보는 거로 끝나면 그냥 시간만 쓰는 겁니다. 시간만 쓰는 거야. 감정만 상하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머릿속에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오늘 하루 종일 누워서 봐요. 저녁만 되면 뭘 봤지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되죠? 그러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잖아. 누워서 보잖아. 그러면 잘 때 되면 공허하다니까.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렇게 계속 보내면 아,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봤는데 막상 뭐 남는 게 없네. 물론 그게 제일 편하긴 한데 그걸 계속 해봐요. 일주일 내도록 해봐. 이 말이 살아있는 거지 그 좀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해. 한 가지, 두 가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두루루 본다고 도움된 세상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고 사실관계 파악하기 힘들어요. 거짓들이 난입하고 있습니다. 짜집기가 난입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수박 거래기식 정보 습득 방식을 탈피하고 뭔가 하더라도 제대로 알겠다. 저렴하게 파악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온라인 기사에서는 신문사나 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데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더라도 확실하게 뭔가 좀 전후관계 사실 파악을 하고 제대로 알고 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 왜 떨어져 있냐 하면 내 인생에 뭔가 득이 된다거나 확실한 걸 알고 뭔가 습득하는 어떤 그런 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인생을 설계하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자꾸 자극적인 기사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갈 리가 있겠냐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좀 본인만의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제대로 알고 정보를 취득하고 사실관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